네, 기자수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2035년까지 가솔린 연료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6년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기 자동차가 아닌 차들은 신차로 판매될 수가 없는데 단계적으로 전기차 비중을 높이고 가솔린 차량 비중을 낮추는 방식을 통해 100% 전기차 시대를 13년 이내에 연다는 게 캘리포니아주의 계획입니다. 주용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 기자, 캘리포니아주가 전기 자동차와 관련한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라디오 코리아도 뉴스 시간에 자세히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이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가 캘리포니아 에어 리소스 보드죠. 이 대기자원위원회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지난 8월 25일 목요일 내려진 결정이었는데요. 오는 2035년까지 가솔린차의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가솔린 연료 차량 시대를 사실상 끝내는 내용을 담은 규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2035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솔린 차량이 새로운 신차로서는 판매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의 차량을 그렇다고 다 폐기 처분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겠죠. 예, 중고차로서는 계속 매매할 수 있고. 그러니까 2035년 이후에도 한동안은 계속 가솔린 차량을 볼 수는 있는데 더 이상 새로운 차, 신차로는 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기차를 비롯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차량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35년 이후에는 이제 친환경 차량만이 새 차로서 판매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주 기자, 그러면 이번에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가 내린 결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이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인데요. 전기차, 그리고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차 같은 가스 배출 제로 차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가솔린 차량을 다 없애고 하루아침에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을 100% 타게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26년까지 35%로 늘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2022년이 이제 절반 이상 이제 지나고 있는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4년 동안 35%로 전기차와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수를 늘려야 된다. 35%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가스 배출 제로 차량, 전기차,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그러니까 2026년이 되면 최소한 35%까지 신차 판매 비율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이 비율을 68%로 끌어올리고요. 2035년까지는 100%로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솔린 연료 차량을 비롯해서 화석 연료 차량들은 이제 13년 이내에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기자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르면 이제 화석 연료 차량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겠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35년이 지나도 중고차로서는 계속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신차로서는 더 이상 가솔린 차량을 볼 수 없다. 디젤 차량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차의 신차 판매는 2030년까지는 290만 대로 줄여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8년 내에 290만 대 밑으로 가솔린차 신차 판매량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2035년까지는 950만 대가 감소해서 2035년 이후에는 가솔린 차가 신차인 경우는 한 대도 없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캘리포니아주의 계획입니다. 리안 랜돌프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캘리포니아주와 또 캘리포니아와 협력을 하고 있는 파트너주 그리고 세계의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캘리포니아 주에만 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고 결국은 다른 주 또 다른 국가들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나타냈고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0년 9월에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서 이 계획을 처음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전에 발표했는데 결국 2년 만에 이 계획을 이제 현실화시키는 상황이 됐고요. 환경보호청이 이제 승인하면 정식으로 도입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변이 없는 한 도입은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026년까지 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전기차 신차 판매 비율이 일단 높아져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설명을 들어보면 2026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신차 모델의 35%가 이제 전기로 구동돼야 한다고 이렇게 지금 이번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동안 가솔린 차량의 신차 판매는 줄어들어야 되고요. 전기차 판매가 이제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떤 의미냐면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뭐 테슬라라든가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토요타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요구를 맞춰야 되는 거죠. 테슬라야 물론 전기차 회사니까 상관없겠지만 예. 가솔린 차량과 전기차를 다 만드는 그런 이제 제조회사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의 요구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 겁니다. 즉 2026년까지 전기자동차가 캘리포니아 전체 신차 판매의 35%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걸 충족하면 문제가 없는데 안 되면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이 공해 차량 한 대당 $20,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니까 엄청나네요. 엄청나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 모든 차량 제조 업체들이 캘리포니아가 요구하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단계적으로 전기차 시대를 연다는 건데 그러면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예,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살펴보면요. 이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의 목표는 가솔린 차량 같은 이 화석연료 차량 판매를 완전히 이제 중단시키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요. 그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단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계적인 신차 판매 가이드라인을 결정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전체 신차의 35% 이상이 전기차가 돼야 한다는 게 1차 목표고요. 그게 달성이 되면 2028년에 신차 판매의 절반 이상 즉 51%가 전기차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8년까지 이 목표를 또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이 목표까지 달성이 되면 이제 2030년에 68%로 2030년에 판매되는 모든 캘리포니아 신차의 3분의 2 이상이 전기차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2035년이 되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는 전기차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이 가는 과정에서 이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나올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혹할 정도의 거액의 벌금을 부과해서 책임을 물을 그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그런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가 요구하는 이런 그 기준을 따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주 기자, 그런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솔린 차량 판매량을 줄이고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예, 그게 가장 큰 지금 문제인데요. 뭐 계획이야 누구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가 세운 대기자원위원회가 세운 계획이 그럴듯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요. 네. 예, 실제로 또 현실에 부딪혔을 때 다가올 결과는 또 계획과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을 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고 갸우뚱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주가 오래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실행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될 가능성이 그래도 되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될 가능성이 뭐 90% 이상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요. 올해 2022년 상반기 동안 전기차 판매량은 캘리포니아 신차 시장에서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신차 판매는 일반적으로 연간 약 200만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35년까지 전기차 판매 숫자를 150만 개 정도 더 늘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지금 상당수가 전기자동차 제조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자동차 시장의 미래는 전기자동차다. 여기에는 뭐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다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지금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으로 봐서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때 가서는 2026년, 2030년, 뭐 2035년 그때쯤 가서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생각인 것 같고요. 실제로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 보면 새로운 전기차 모델
뭐 배터리 공장, 조립 공장 등을 최근에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포드라든가 GM, 토요타, 현대기아, 스텔란티스, 빈페스트 한 10개 정도 되는 미국의 배터리 공장 설립 계획이 지금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점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지금으로 봐서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변화무쌍한 시대에는 1년, 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한 또 차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쯤 가서 2026년, 2028년, 2030년쯤 가서는 지금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가 요구하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좀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가 요구하는 내용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네.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결코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미 대세는 전기차로 기울었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조회사들이 전기차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물론 전기차를 지금 제대로 생산해내는 업체는 테슬라 말고는 사실 손에 꼽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테슬라만큼의 어떤 그런 전기차 생산을 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고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 2년 사이로 많은 업체들이 전기차를 생산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제조회사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공장을 만들어서 전기차 제조 전문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전기차를 제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신차 판매량을 늘리는 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캘리포니아주는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차량 제조회사들 뭐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토요타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차량 제조의 노하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오래된 공장들을 개조해서 전기차 공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일부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한다면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든가 세계 시장도 속속 이제 전기차 위주로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세계 시장,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전기차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주요 업체들이 다 전기차 대량 생산 프로젝트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당장 보면 이 목표가 너무 좀 센 목표가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1, 2년 사이에 상황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주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전기차 활성화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죠. 맞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생명이라고 그러면 역시 뭐니 해도 배터리죠. 그렇죠. 예, 전기차 배터리가 가장 큰 그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 문제 그리고 신차의 가격 문제. 전기차가 아무래도 가솔린 차량보다 비싸잖아요. 그래서 가격 문제, 배터리 문제와 가격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가 리튬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리튬 채굴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산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금 비판이 일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원료인 리튬이 오히려 환경 파괴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솔린 차량에서 매연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그래서 지구 온난화 일으키고 그러기 때문에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전기차가 제대로 운행되고 달리기 위해서는 전기차 배터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가솔린 차량 배터리와는 차원이 다른 배터리죠. 새로운 배터리가 필요한데 이 배터리의 핵심은 리튬인데 리튬을 채굴하기 위해서 광산에서 리튬 채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지금 오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고요. 리튬을 채굴하면서 야생동물의 생태계가 지금 위협받고 있다. 그러니까 리튬 채굴 과정이 굉장한 지금 환경 파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특히 그 리튬을 생산하는데 많은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리튬을 생산하는 데는 많은 양의 지금 물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광산에서 리튬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소모하면서 채굴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 1톤을 생산하는데 물 2,800 세제곱미터가 필요할 정도라고 그럽니다. 어유,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죠. 네네. 2,800 세제곱미터가 필요하다는 거는 지금 엄청난 그 양이기 때문에 리튬 광산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물을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즘 폭염이잖아요.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들어서 물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또 엄청난 양의 물을 써야지 이 리튬을
채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렇지 않아도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한데 리튬 때문에 더 많은 물이 좀 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 이 리튬 채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이 좀 주의사항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차 판매를 늘리는 건데 이런 부분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또 전기 자동차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데 전력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어서 네. 과연 기존 전력망이 감당해낼 수 있느냐 이것도 관건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는 역시 전기를 충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는 전기차가 앞으로 10년간 소량의 전력만 추가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전력을 사용하지만 앞으로는 그것보다는 덜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괜찮다.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2030년에 370만여 대의 경량 전기 자동차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피크 타임 때 절정 시간 동안 전기 사용량의 약 2.6%만 차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크 타임 때 가장 더운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대에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간대에는 그 전기 자동차 충전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 사용량이 2.6%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 설명은 전기 자동차의 전력을 충전하는 시간이 비피크 타임, 그러니까 새벽이라든가 늦은 밤이라든가 요럴 때 주로 충전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과학자 연합 유니언 오브 컨서언드 사이언티스트들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어요. 데이빗 라이히우스 이 과학자 연합의 선임 엔지니어인데요. 이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 설명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데 풍력, 태양광 발전이 더 많이 이용될 텐데 지금도 사실 그 전기차 충전에 태양광을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려면 낮 동안에만 할 수 있다는 거죠. 해가 떨어진 밤이나 새벽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그래서 낮 동안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전한 피크 타임은 아닐지 몰라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시간에 전기 자동차도 충전하는 시간이 겹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지금 과학자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정 시간이 아닐 때까지 시간을 정해서 충전하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고요. 또 유틸리티, 전기 수요에 따라서 충전을 시작하거나 중지하라는 메시지를 자동차에 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과학자들은 걱정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이나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속 보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아직은 알 수 없는 미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도 분명히 자동차 메이커들이나 또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반드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전기차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전기차 가격이 일반 가솔린 차량 가격보다 더 비쌉니다. 근데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그야말로 생명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값비싼 희토류, 금속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튬을 비롯해서 그런 이제 값비싼 희토류 금속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 때문에 전체적인 차량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나 또 차량 제조업체들이 지금 그래도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최근에 새로운 배터리 화학 물질이 개발돼서 배터리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그 전기 자동차는 최소한 4만 달러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비싼 가격을 받았는데 최근에 GM이 3만 달러에서 시작하는 그런 전기 자동차를 지금 내놓고 있고요. 한 번 충전으로 300마일 정도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지금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3만 달러 가격대의 좀 저렴한 전기 자동차는 한 번 충전으로 300마일을 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쉐보레이 그 SUV 같은 경우는 충전 후에 300마일 정도, 역시 300마일 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정부가 이제 내년에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 자동차 경우에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구매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가격이 싸질 수 있다.
이게 또 전기차 제조업체들과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또 저소득층 구매자를 위해서 현금 반환, 또 뭐 리베이트, 특별융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저소득자들, 돈이 없는 사람들도 전기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계획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들은 연료와 유지보수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주유소 가서 기름 한번 넣는데 요즘 뭐 많이 특히 가솔린 가격이 올라서 더 비싸졌지만 어찌됐건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전기차는 뭐 전기 넣는데 돈이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점. 그래서 차를 구입할 땐 비싸지만 일단 구입만 해놓으면 유지비는 굉장히 저렴하다. 이게 또 장점이다. 이런 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도 전기차 시대 선두주자로 좀 앞서가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또 몇몇 걱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졸속으로 무조건 전기차 시대를 여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기차 시대가 열려도 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전기차 시대가 열린 건 좋은데 그걸 이용하는 게 불편해지면 그건 참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전기차 시대를 맞을 수 있도록 자동차 메이커들 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앞으로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빙하가 녹고 폭염이 계속되는 지구온난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가뭄이나 홍수 등 온갖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있어 화석연료 차량 시대를 마감하고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연료 차량 시대로 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전기 자동차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는 점을 비롯해서 모든 차량들이 언제든지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전력망을 갖췄는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채굴 등으로 오염되지는 않는지, 또 다른 주들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캘리포니아주만 앞서가는 것이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등 여러 가지 의문점에 답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전기차 시대로 갈 수 있다는 지적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개빈 뉴섬 주지사는 귀를 기울이면서 전기차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자수첩 진행의 김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